토트넘은 이번 셰필드전을 이기고 다음 아스널을 맞이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였죠. 그 시나리오가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후반 추가 시간에 드라마 같은 역전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경기 내용, 선수들이 플레이 다 뒤로 하고요. 토트넘이 이렇게 질 수도 있었던 경기에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이번 경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진한 경기력과 개인적인 문제로 멘탈까지 무너져 있었던 히살리송 선수가 동점골을 넣고 어시스트까지 하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경기 내내 답답한 플레이를 했던 셉세비 선수도 마지막 히살리송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아 역전골을 넣었다는 것이죠. 브라질 A매치 경기에서도 골을 넣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 눈물까지 흘렸던 히살리송 선수였죠. 참, 사람은 착한데 골을 넣지 못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히살리송 선수가 살아나서 팀적으로도 히살리송 선수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경기가 되겠네요. 사실 오늘 경기 토트넘 많이 답답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유독 내려앉아 수비하는 팀을 만났을 때 약한 모습을 보이는 토트넘인데요. 리그 첫 경기였던 브렌트포드전이 그랬었죠. 토트넘처럼 중앙에 선수들을 많이 두고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팀에게는 수비 숫자를 많이 두는 팀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만큼 선수들 간의 패스가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오늘 전방으로 이어지는 창의적인 플레이들이 이전 번니전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 않았고 선수들의 움직임도 뭔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오늘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던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도 좀 무거운 느낌이었죠. A매치 평가전 두 경기를 풀타임으로 다 소화했던 여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손흥민 선수에게 이어지는 패스가 부족했었죠. 토트넘 선수들 간의 연계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선수들의 중거리 슛이 좀 많이 남았죠. 개인적으로는 솔로몬 선수가 중거리 슛을 너무 시도한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솔로몬 선수가 중거리 슛을 시도한 위치가 바로 손흥민 존이었거든요. 그림 같은 감차가 나오는 손흥민 존에서 솔로몬 선수가 중거리 슛을 하는 걸 보고 있자니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오늘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토트넘 연계 플레이의 중심인 메디슨 선수가 셰필드의 압박에 막혔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전방으로 이어지는 좋은 연계 플레이가 많이 나오지 못했죠. 셰필드가 압박과 수비를 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셰필드, 정말 상대 못할 팀이었어요. 경기를 보고 있는 관중들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선수들은 어땠을까요? 와, 정말 경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여기 프리미어 리그 아닌가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침대 축구라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중동의 침대 축구를 욕하면서 봤는데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 축구를 보다니요. 골키퍼의 계속된 시간 끌기, 툭하면 넘어져서 부상을 호소하는 선수들. 이건 미리 팀에서 작전을 짜고 나와서 시간 끌기로 오늘 한번 이겨보자 하는 의도적인 행동이었어요. 거기다 주심이 경기 운영을 단호하게 가져가지 못하면서 경기가 셰필드의 작전에 말려드는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작전이 먹혀들어서 후반 막바지에 셰필드가 한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가져갈 뻔했으니까요. 아, 이번에는 지는 건가? 토트넘의 연승은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이 저도 조금씩 들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축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토트넘이 후반 추가 시간에 두 골을 넣으면서 보여줬으니 통쾌한 승리가 되었죠. 셰필드의 시간 끄기 작전으로 주어진 후반 12분의 추가 시간은 오히려 셰필드에게 독이 되었죠. 후반 12분의 추가 시간은 토트넘이 두 골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토트넘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축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침대 축구에 한 방 먹인 거죠. 역전승으로 이긴 것도 좋지만 그런 비상식적인 축구에 지지 않았다는 것이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오늘 승리의 1등 공신,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후반 막판 한 골을 내주고 패색이 짙어가는 가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 후반 80분경에 손흥민, 솔로몬, 사르 선수를 빼고 히살리송, 브레넌 존슨,
페리시치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수비의 주축인 포로와 반더벤 선수까지 빼고 로얄과 호이비에르 선수를 투입하죠. 후방에 로메로 선수 한 명만 두고 다 전방으로 침투해서 공격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공격적인 전술을 시도한다는 것은 멋진 일인 겁니다. 이제까지 토트넘에 이런 전술을 시도하는 감독은 없었으니까요. 이번 경기 졌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공격적인 전술로 골을 만들어내고 역전승을 이끌어냈으니 그러면 된 것이죠. 감독은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니까요. 물론 이번 경기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서 어떻게든 승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승리를 가져간다는 것은 앞으로도 팀이 경기를 이끌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하지만 수비적인 팀을 만났을 때 선수들이 연계 플레이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골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해 아쉬워하는 팬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자체가 한 선수에 의존해서 득점을 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만들어내는 경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손흥민 선수가 매 경기 골 넣는 모습도 보고 싶고 다시 한번 득점왕을 차지하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즌 초반이니까 지켜보자고요. 이렇게 팀이 전술적으로 빌드업이 되면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더 많이 올 겁니다. 팀이 손발을 맞추어 가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어시스트 해줄 수 있는 동료들도 더 많아질 거고요.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교체된 이후 골이 터지면서 역전하기는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것 마냥 좋아하면서 동료들과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게 진정한 주장의 모습이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힘들었던 히살리송 선수의 골을 누구보다 기뻐해주는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흐뭇하더라고요. 축구는 팀 스포츠입니다.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있는 겁니다. 큰 경기와 강팀에 유독 더 강한 손흥민 선수잖아요. 다음 경기 북런던 더비 아스날전에서 큰 거 하나 터뜨릴 것 같은데요. 같이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시즌 4호 골을 아스날전에서 만나기를 기대해 봅니다.